그 뭐지? 그 저번에 정적분과 급수 있죠? 그거에 대한 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원이 있어서 그거까지 마치면 오늘의 목표가 끝이 되는 거고, 만약에 뭐 다 못하면 다음 시간까지 해가지고 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으니까 요거는 먼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그 정적분과 급수를 좀 피시면 될 것 같아요. 정적분과 급수. 그 가져오시면 되고, 없는 분들은 말씀하시고 저쪽에 있으시면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 오늘 거 하면 한두 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두 문제. 그리고 생각보다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는 거를 좀 잘 해주시면 좋은데, 은근히 그 뭐지? 그 부피 같은 경우는 잘 하는데 급수 쪽 파트를 좀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별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해보고 안 되는 게 있으면 좀 질문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6이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드릴게요. 자, 정적분과 급수. 별거 없어요. 이거 진짜로. 자, 정적분과 급수. 근데 생각보다 다들 그 뭐지? 급수가 빡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원래 다음 달 그거 중에 급수를 좀 빨리 하려고요. 그래서 뭐 뭘 또 모의고사나 그런 거 보기 전에 좀 급수에 대한 거를 좀 다시 한번 보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아마 첫 번째 그 시간? 다음 시간이 미분 가능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미분 가능성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급수를 좀 다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적분과 급수인데 사실 급수는 이미 했죠. 급수는 이미 했고, 그래서 여기는 그냥 거의 요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쪽은 등비급수. 이게 아니면 두 번째가 약간 거의 교대급수의 형태. 그러니까 요거 아니면 거의 나오지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그게 아닐 때, 그러니까 세 번째가 뭐냐면 저희는 정적분으로 표현, 정적분과 급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봤을 때 이제 뭔가 모의고사나 어떤 수능을 본다라고 쳤을 때 급수에 관한 어떤 형태가 나온다고 치면, 그러니까 거의 이 세 개 중에 하나 쪽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에서 구별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등비급수니까 뭔가 등비수열, 지수식의 형태, 지수식. 그러니까 시그마 뒤에 일반항이 되게 중요하잖아, 그죠?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그 뒤에 일반항에서 지수식이 나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이제 등비급수의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1 빼기 r분의 a라고 쓰시면 되고, 교대급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쪽은 그러니까 an 빼기 뭐 an 플러스 1과 같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먼저 시그마라고 쓰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가는 형태를 가지고 교대급수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는 이제 계산을 통해서 이제 뭔가 문제를 풀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정적분과 급수 같은 경우는 이거를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약간 그 느낌이야. n분의 k와 n분의 1이 존재하시는, n분의 1이 존재.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n분의 1과 n분의 k를 약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식으로 간다고 쳤을 때는 약간 정적분과 급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구분 구적법이라는 거를 가지고 보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곡선의 넓이죠. 곡선의 넓이. 곡선의 넓이를 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를 뭐냐면 사각형의 넓이, 사각형의 넓이.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이제 뭔가 표현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곱형태, 곱골이죠. 넓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얘네 둘의 관계가 수직 관계다. 아까 된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고등학교 때 뭔가 이제 뭐 수학에 대한 걸 좀 더 배울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굳이 얘가 수직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고등학교 과정 내에서는 무조건 얘가 수직이 될 거니까 수직 관계를 좀 잘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자, 그렇다라고 봤을 때 얘는 그냥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쓱 가서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얘를 가지고 뭐 A부터 B까지다. A부터 B까지의 넓이를 구한다고 생각했을 때 얘가 Y는 fx라고 두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가 밑변 곱하기 높이를 찾는 거는 그러니까 얘를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얘를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n등분을 해, n등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안 되고요. 이렇게 n등분 나눠가지고 그럼 각각에 있는 사각형을 구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각형. 여기도 사각형, 이쪽도 사각형, 사각형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각형의 넓이를 계속해서 구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를 쭉 해서 더해준다는 얘기, 더해준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도입되는 그 개념 자체가 시그마라는 거예요. 시그마 이렇게, 시그마.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는 이제 이쪽 중에서 뭐 시그마를 구한다면 당연히 이쪽에 일반항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럼 일반항을 구한다고 보면 얘가 첫 번째 넓이고요. 두 번째 넓이고요. 이런 식으로 n번째 넓이까지 가서 이렇게 n등분을 하는 거예요. n등분. 그래서 k는 1부터 n까지라고 쓰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일반항을 뭔가를 구한다고 생각하면 k번째가 되겠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첫 번째 넓이부터 n번째 넓이까지 더해주는 거니까 얘는 sk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얘를 가지고 두면 얘도 보겠지만 삐져나온 부분도 존재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처리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무슨 차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오차야. 그렇죠? 그럼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쓰냐면,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굉장히 잘게 쪼갠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n등분을 굉장히 그 n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 수 있게, n을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엄청 크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엄청 잘게 나누게 되면,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만큼의 오차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럼 이만큼의 오차가 사라진다는 얘기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엄청나게 리미트라고 쓰고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얘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오차들이 다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사각형의 넓이를 가지고 곡선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 있는 얘가 뭐냐면 자, 인테그랄 쓰고 a부터 b까지 fx dx다라고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야. 그럼 결국은 뭐냐? 그럼 여기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거 일반항만 구하면 끝날 거기 때문에, 그럼 얘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이 일반항은 사각형의 넓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는 거고, 돼요? 밑변 곱하기 높이, 그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여기서 얘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게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뭔가 이런 형태고요. 얘네가 약간 수직의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쪽을 봤을 때 얘가 어차피 y는 fx니까 여기를 x라고 뒀을 때 이만큼의 길이가 fx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를 가지고 얘를 dx라고 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는 거예요. 되게 이제 그 괄호의 길이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 될 거기 때문에 여튼간 이렇게 수직 관계가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미트 시그마의 형태가 인테그랄로 바뀐다는 얘기죠. 리미트 시그마의 형태가 인테그랄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꼭 얘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건 이런 방식이 된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일반항을 구한다라고 봤을 때, 자,
봐봐 이제 이쪽에서 1번 같은 거 있잖아. 1번에서 그 스텝 1, 스텝 2, 스텝 3, 스텝 4, 스텝 5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얘를 다시 한번 좀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단순하게 보죠. 이렇게 쓱 올라갑니다. 예전에는 약간 그 상합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하합이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얘는 되게 이게 좀 짜증나게 나왔거든.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가요. 자, 이렇게 보고 그럼 여기를 내가 이만큼을 0이라고 하고요. 이만큼을 1이라고 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무조건 먼저 해야 되는 건 몇 등분을 하는 게 기본일까? n으로 시작됩니다. n으로 끝나요. 무슨 등분? n 등분. 돼요? 그죠? n 등분을 할 거니까 얘를 이렇게 n 등분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n 등분을 시작해. 이렇게 n 등분을 시작하면 그러니까 얘를 내가 y는 fx다라고 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 한 칸 한 칸 n 등분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한 칸 한 칸이 뭐냐면 이쪽은 얘가 이만큼이 n분의 1일 거고요. 그러니까 이 길이도 n분의 1, 얘도 n분의 1, 얘도 n분의 1, 다 n분의 1이니까 돼요? 그럼 이만큼의 길이가 얘는 이쪽은 n분의 2가 되는 거고요. 이만큼의 좌표는 n분의 3이 되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란 이야기가 되겠죠. 돼요? 그럼 여기가 첫 번째 넓이고요. 얘가 두 번째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적인 걸 K번째라고 두고 이만큼에 있는 걸 SK라고 두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돼요? 오케이?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 SK를 구한다라고 보면 첫 번째일 때, 첫 번째 넓이일 때 이쪽에 있는 게 n분의 1이고요. 두 번째일 때가 n분의 2고 세 번째일 때가 n분의 3이니까 K번째일 때는 n분의 뭐가 될 수밖에 없다? K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돼요? 그렇잖아. 그럼 생각해봐. 나는 여기 있는 이만큼의 넓이를 가지고 SK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럼 여기서 얘를 구하려면 밑변 곱하기 높이가 돼야 되는데 자 밑변은 별게 없는 게 그냥 n분의 1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돼요? 그럼 높이는 뭐예요? n분의 k란 x값을 fx에 무슨 입을 하시면 되는 거야. 대입하면 끝날 거란 얘기죠. 돼요? 그럼 여기는 뭐냐면 f라고 쓰고 이쪽은 n분의 k라고 쓰면 끝날 거란 얘기가 되는 거죠. 되니? 그쵸? 자, 그랬을 때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자, 시그마라고 쓰고요. k는 1부터 n까지 이쪽은 sk니까 sk 이게 지금 뭐냐면 이렇게 사각형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만큼을 가지고 sk라고 두면 f라고 쓰고 n분의 k 곱하기 n분의 1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돼요? 이게 사각형 넓이 합이죠.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뭐냐면 이쪽 얘를 구분구적법이라고 구분구적법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n등분해서 이쪽의 사각형의 넓이 합으로 뭔가를 나타내는 게 구분구적법이 되고요. 자 그렇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무슨 차가 생기니까 오차가 생기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삐져나온 부분에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그럼 얘를 가지고 뭐를 쓸 거냐면 자 이렇게 리미트를 씌워서 n을 무한대로 보낸다라고 보면 이게 구분구적법의 극한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쪽은 사실 뭐냐면 정적분이에요. 정적분. 정적분의 정의다라고 보시면 정적분의 정.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구분구적법의 극한이 되는 거고요. 구분구적법은 이렇게 어떤 곡선을 n등분해서 각각의 넓이를 합한 게 구분구적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얘를 극한을 씌운 게 정적분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돼요? 오케이? 그렇지 않아? 자 그럼 여기에는 얘를 내가 표현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쓱 가서 이렇게 해서 얘는 뭐냐면 이거 이퀄 인테그랄 쓰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굉장히 잘게 쪼개져서 가는 그런 느낌일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럼 얘는 그냥 0부터 1까지 fx dx다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fx dx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쪽은 이쪽에 있는 거 이렇게 리미트 시그마가 있고요. 그럼 그 리미트 시그마가 인테그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인테그랄 역할 돼요? 오케이? 인테그랄 그래서 첫 번째를 봤을 때 리미트 시그마가 반드시 얘는 인테그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돼요? 그러니까 순서가 엄청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뭘 먼저 하든 중요한 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정확하게만 다 따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에 있는 이만큼 어차피 여기 있는 위치랑 여기 있는 위치랑 거의 똑같이 있기 때문에 그냥 n분의 k라는 거 이거를 포함한 식을 얘를 그냥 x라고 x 돼요? 이렇게 얘를 두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거야 얘들아. 그죠?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얘를 엄청나게 다 요즘은 이해할 필요가 별로 없긴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얘가 굳이 이해가 안 가면 그냥 얘만 기억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 다음 세 번째는
n분의 k를 x라고 뒀기 때문에 이거를 미분하는 거야. 미분.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는 거고요. 그러면 얘를 이제 이런 방식으로 쓰는 거죠. 이쪽을 자 어쨌든 마찬가지야. 얘는 k에 관한 걸로 미분한 거고 얘는 x에 관한 걸로 미분했다는 그냥 t를 내시면 되니까 그냥 이쪽은 n분의 여기서 이제 이쪽은 얘가 1이 되고요. 이쪽은 dk라고 쓸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치환적분이랑 똑같은 거야. 그다음 이쪽은 얘는 그냥 dx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가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뭐 dk, dx 해가지고 넘겨서 이제 보는 거니까 어차피 똑같아요. 근데 생각해봐라. 어차피 시그마를 보면 k는 1부터 n까지 간단 말이야. 돼요? 그럼 n까지 가는데 어떻게 가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가지 않니? 그럼 몇씩 바뀌어요? 1씩 바뀌잖아요. 생각해봐라. 얘는 k에 대한 변화량이거든요. k의 변화량. 얘는 x의 변화량이고. 그래서 dx가 여기 있는 굉장히 코딱지만큼 여기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인 값을 했잖아요. 마찬가지야. 얘는 k가 움직인 값인데 k가 얼마씩 움직여요? 1씩 움직이죠. 그럼 1씩 움직이면 굳이 얘를 쓸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얘를 뭐 하면 돼요? 지우면 돼요. 되니? 오케이? 알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가끔 그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 선생님 여기 dk 와야 되는 거 아니라고 물어보길래 어차피 이게 k에 대한 변화량인데 이게 계속 1씩 변하잖아. 1씩 변하니까 어차피 1을 곱하는 게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가시면 끝입니다. 돼요? 그럼 얘는 이게 이렇게 두는 순간 얘를 미분한 n분의 1이고요. 얘가 이제 d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쓴다라고 보면 아까 말했지만 리미트 시그마 여기서 리미트 시그마가 인테그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x고 fx가 되는 거고 그럼 이쪽은 n분의 1이 dx가 됐으니까 이렇게 딱 된다는 얘기야. 근데 얘만 가지고 나서 좀 거시기 한 게 뭐냐면 네 번째가 있고요. 그럼 무조건 얘는 정적분이기 때문에 무슨 끝과 무슨 끝이 있어요? 윗끝과 아래끝이 있죠. 돼요? 윗끝과 아래끝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 윗끝은 뭐냐면 어차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바꾼 거야. 얘가 x야. 얘가 x야. 얘가 x니까 그리고 생각해봐. 리미트라고 쓰고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라고 쓰고 k는 1부터 n까지거든. 돼요? 그럼 n은 무슨 대로 갈 거고 무한대로 갈 거고 k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갈까? 1부터 n까지 가겠죠. 그럼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얘가 무슨 내 끝이랑 미친듯이 연관될까? 아래끝. 돼요? 그럼 얘가 누구랑 연관될 거다 했죠? 이게 윗끝과 연관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되니? 그쵸? 그럼 생각해봐. K 대신에 1을 대입하고 K 대신에 1을 대입하고 K 대신에 1을 대입하고 봐봐 아까 n분의 K를 x라고 뒀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이쪽은 이렇게 되겠죠. K 대신에 1 대입해요. 그럼 얘는 n분의 1이고요. 근데 그 n이 무슨 대로 간다는 얘기야?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무한대분의 얼마죠? 1이죠. 무한대분의 1은 당연히 뭐예요? 0이니까 이거 아래 끝이 뭐라는 얘기야? 0이 될 거라는 얘기죠. 돼요? 그 다음에 그럼 윗끝 같은 경우는 K 대신에 뭐를 대입해요? n을 대입해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데 어차피 K 대신 n으로 바꾸면 이게 그냥 얼마가 되는 거야? 1 되는 거죠. 면이 0부터 1까지죠. 이게 그냥 끝인 거예요. 돼요? 그래서 윗끝과 아래끝이요. 윗끝과 아래끝. 윗끝 아래끝. 윗끝 아래끝은 그냥 당연히 이쪽은 얘는 약간 대입을 통하는 거. 대입 일반적으로 대입을 통하는데 거의 나중에 그냥 외우시면 돼요. 얘를.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면 이쪽은 계산입니다. 얘가 여기만 거치면 그냥 끝이에요. 돼요? 그래서 구분구적법의 극한이 정적분의 정이야. 구분구적법의 극한. 구분구적법. 그럼 구분구적법은 뭐냐면 얘를 n등분해서 각각의 사각형으로 나눠서 얘를 더해주는 게 구분구적법인 거죠. 그러니까 적이 더한다니까. 뭔가 나눠서 더하는 거죠. 나눠서 더하는 거야. 나눠서 더하는 거야. 나눠서 n등분해서 더하는 거죠. n등분해서 더하는 거 이렇게.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거의 얘만 외우면 끝이에요. 얘만 외우면. 그래서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얘를 쓸 거면 만약에 뭐 되게 이거를 엄청 엄청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싶다? 수학과 가시면 돼요. 안 갈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얘는 기억만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는 얘를 가지고 가장 일반적인 상황을 본다라고 생각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그냥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얘는 시그마라고 쓰고요. K는 1부터 N까지 SK가 구분구적법인 거고요. 거기 리미트를 붙여서 K를 무한대로 보내시면 그냥 이제 이게 정적분의 정의가 되는 거죠. 돼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차피 똑같다.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해볼게요. 쓱 합니다. 쓱 이렇게 가요. 그래서 얘를 그냥 A부터 이쪽을 B까지라고 보면 그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똑같이 n등분을 해요. n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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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등분 이렇게 n등분을 합니다. n등분을 하면 그럼 어차피 이만큼의 어떤 길이를 가지고 봤을 때 이만큼 하나의 길이가 얼마가 될까? 졸립죠, 그죠? 파이팅! 그죠? B-A를 뭘로 나누면 될까? n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바로 제일 약하게 하면 되죠. n. 그럼 이게 지금 B 빼기 A 나누기 n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당연히 그럼 이만큼도 똑같을 거고요. 저만큼도 같고 다 같아, 이렇게. 다 똑같아요. 그럼 얘가 첫 번째 넓이고요. 이게 두 번째 넓이고 세 번째 넓이고 마지막에 n번째야. 여기를 k번째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럼 일반항을 구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만큼 이렇게 돼 있는 이만큼의 넓이. 그러니까 이만큼이랑 요만큼이랑 저만큼이랑 저만큼이랑 이만큼 저만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지금 SK가 되는 거고요. 그럼 걔를 구한다고 보면 뭔가 곱의 형태가 될 거고요. 얘네 둘은 수직의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래. 자, 다들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있어, 그죠? 자, 화이팅.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쪽은 여기 n분의 b 빼기 a고 그럼 이만큼의 어떤 형태가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다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두 번째는 얘가 두 번 가는 거고요. 세 번째는 얘가 세 번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k번째를 가지고 본다라고 생각하면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가 되고 이쪽은 뭐라고 쓴다? k라고 쓰시면 끝날 거란 이야기죠. 돼요? 오케이? 그쵸?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쪽에 있는 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뭔가 n분의 1이 붙어있는 그런 느낌이었으니까 그럼 얘는 밑변의 길이 같은 건 얘는 n분의 쓰고 여기는 b 빼기 a라고 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되니? 그쵸? 자, 이거야.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는 그러니까 그 높이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렇게 sk. 자, 이쪽은 얘는 어차피 얘가 y는 fx일 거기 때문에 그냥 이만큼을 가지고 대입을 하면 이렇게 대입 이 함수 값을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그럼 얘는 뭐냐면 f라고 쓰고요. 그냥 a 플러스 n분의 지금 얘는 b 마이너스 a가 되고 k라고 쓰면 끝날 거란 얘기죠.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쪽은 f라고 쓰고요.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가 되고 이쪽은 k다 라고 쓰면 돼. k 이렇게 쓰고 이렇게 되니? 그쵸? 그래서 이게 밑변 곱하기 높이가 여기서 일반항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거 자 이쪽은 A부터 B까지 이만큼의 모든 넓이를 구한다라고 보면 얘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F라고 쓰고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가 되고 이쪽은 K라고 쓰시고요. 자 그럼 이쪽은 N분의 B 마이너스 A가 여기서 일반항의 어떤 넓이가 되는 거니까 이거를 시그마라고 쓰고요. K는 1부터 N까지 더하면 얘가 구분 구조법이 될 거란 이야기죠. 돼요? 구분구조법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를 가지고 리미트라고 쓰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끝날 거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럼 얘가 이쪽에 있는 거 굉장히 잘게 쪼개는 거죠. 잘게 이렇게 잘게 쪼개는 거니까 이쪽은 얘는 이게 이거 이퀄 인테그랄 쓰고 a부터 b까지 fx dx가 뭐 할 거다? 같을 거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첫 번째는 뭐냐면 리미트 시그마가 인테그랄이야. 이렇게 인테그랄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n분의 k를 갖고 있는 거야. n분의 k를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우선 그냥 바로 갈게요. 이렇게 전체를 가지고 그냥 x라고 주는 겁니다. 돼요? 전체를 가지고 되니? 오케이? 그럼 얘는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라고 쓰고 k를 x라고 이렇게 치환한 거야. 이렇게 얘가 x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나온 거죠. 이게 인테그랄이고요. 이쪽이 fx까지만 나온 거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얘를 양변을 무슨 분한다는 얘기야. 미분한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k만 날리면 되니까 n분의 b 마이너스 a만 남고요. 이쪽은 dk인데 어차피 1이니까 필요 없고 얘가 dx가 된다는 얘기죠. 얘는 사라지니까. 오케이? 그럼 이거잖아. 그럼 이게 dx네? 까지 된 거죠. 근데 아직 배고파. 아인슈타인 그리죠. 왜? 윗끝과 아래끝이 없으니까. 그럼 그게 네 번째고 걔는 그냥 대입을 통해 간다는 이야기고요. 그럼 다시 말하면 어차피 얘가 아래끝과 연관 있고 얘가 윗끝과 연관 있다 그랬으니까 k 대신에 1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얘가 x니까. 이게 x니까. 그럼 여기다 1을 대입해서 n 대신에 무한대로 보낼 거 아니야. 돼요?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다 1 대입해서 n 대신에 무한대를 보내면 얘가 무한대분의 상수꼴일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사라지는 거죠. 돼요? 그럼 앞대가리는 얘죠. 이거 a부터. 그럼 아래 끝은 a가 되는 거고요. 위 끝은 k 대신에 n 대입하니까 k 대신 n, k 대신 n 대입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차피 n이 없으니까 이제 리미트를 붙여봤자 필요 없어. 그냥 얘는 더하면 끝나. 이렇게 더하면 끝나니까 이쪽은 그냥 이거 사라지니까 이쪽은 위 끝은 b가 되는 거죠. 돼요? 그래서 얘가 a부터 b까지가 되고 fx dx가 되고 얘는 다섯 번째 그냥 계산하면 끝납니다. 계산 되는 거죠. 돼요? 그냥 이 끝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정말로 그냥 엄청 쉬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n분의 k와 n분의 1이야. n분의 k와 n분의 1 엄청 중요하다. 이걸 찾아야 돼. find야. 이거 두 개가 find입니다. 그러니까 안 나와 있으면 얘가 나오도록 바꿔주는 게 이제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n분의 k와 n분의 1 무조건.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n분의 k를 포함하는 식이니까 얘가 뭐냐에 따라서 윗끝과 아래끝이 좀 바뀌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보는 거고 그게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 2번. 자, 정적분의 급수 계산이 급수 계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좀 본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자, 첫 번째 그냥 n분의 k만 x로 n분의 k만 x. 그러니까 n분의 k 얘만 x로 치환하는 거 얘만 x로 치환하면 약간 좀 그게 뭐라 그럴까? 정의역이 좀 복잡해지긴 해. 정의역이 얘가 좀 복잡해지긴 해요. 왜냐면 생각해봐. n분의 k가 x는 그냥 n분의 1이 dx예요. 돼요? n분의 1이 dx야.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무조건 얘가 이제 리미트 시그마인데 얘는 n이 무한대로 갈 거고요. 얘는 k는 1부터 n까지 쓸 거기 때문에 무조건 얘는 인테그랄 쓰고요. 여기서 얘는 0부터 무조건 1까지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이렇게 갑니다. 무조건. 그래서 요 세트가 되는 거고요. 만약 두 번째 이렇게 가볼게요. 자, n분의 ak라는 게 있어요. n분의 ak. 얘를 내가 만약에 x로 치환했다라고 보면 얘는 거의 약간 외워주셔야 돼요. 이쪽은 n분의 a가 dx인 거예요. n분의 a가 dx. n분의 a가 dx인 거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쪽은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가지고 보면 인테그랄로 바꾸면 여기다가 1 대입해서 무한대로 보면 어차피 0은 똑같아. 그러니까 이것만 나오면 무조건 아래 끝은 0이야. 왜? n이 무한대로 갈 거니까. 무한대분의 상수 형태야.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얘만 나오면 무조건 이쪽 아래 끝은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는 n 대입하니까 이쪽은 a가 되는 거죠. 0부터 a까지 0부터 a까지 0부터 a까지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그렇게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당연히 알 줄 알고 대충 막 되게 빨리 한번 해봤다? 근데 애들이 되게 잘 못해. 그래가지고 되게 자세하게 한번 할게요. 어쨌든 자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니까 얘가 약간 일반적인 경우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b 플러스 n분의 ak일 때가 돼요. 이걸 내가 x라고 치환했을 때 얘를 x라고 뒀을 때 그러니까 방법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그냥 이걸 미분하니까 n분의 a가 dx예요. n분의 a가 dx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윗끝과 아래끝 같은 경우는 여기 대신에 1 대입해서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사라지니까 얘는 인테그랄 쓰고요. b부터 시작해. b부터 그러니까 여기부터 시작해. 얘부터 시작해서 자 이쪽은 k 대신에 n 대입하니까 사라지니까 그냥 b 플러스 a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얘부터 얘까지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 정도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진짜야. 정말. 그래서 얘는 꼭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거의 대부분의 기본이고요. 그래서 n분의 k를 포함한 걸 찾고요. 그 다음 n분의 1을 찾으시면 끝나요. 그러니까 그게 곱해져 있는 걸 찾으시면 되고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수직관계. 이게 약간 중요한 어떤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찾으시면 끝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이지 1번 이지. 자 그러니까 뭐를 선택하든 너네 맘인 것 같긴 합니다. 자 봐봐. 기억 1번 이거 시험에 되게 잘 나온다 얘들아. 엄청 잘 나오는데 어렵지 않은데 그러니까 좀 되게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좀만 하면 되거든요. 3x제곱 플러스 2입니다. 자 리미트 시그마 f라고 쓰고 1 플러스 n분의 2k 그 다음 쪽은 n분의 1입니다.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k는 1부터 n까지. 이게 9월 평가원이야 보면. 그죠? 자
이걸 집어넣어. n분의 k. n분의 1이죠. 돼요? 그럼 너 뭐를 x로 둘래? n분의 1이요? 아 그래요? 자 봐봐. 아 그래 여기서 끝내자. 그 모든 저거 있죠. 저거 이거 이렇게 한 거 한 번에 끝냅시다. 자 봐봐. 이게 솔루션 1이야. 그러니까 뭐가 편한지는 너네가 판단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n분의 k를 그냥 x라고 치환하는 순간 얘는 그냥 인테그랄 쓰고 0부터 어디까지로 그냥 바로 쓰세요. 1까지로 바로 쓰시면 돼요. 그냥 시간이 부족하니까. 자 그럼 이쪽은 얘는 f라고 쓰고 1 플러스 2x입니다. 그리고 n분의 1이 dx니까 이렇게 갈 거야. 돼요? 그럼 중요한 거는 여기다가 1 플러스 2x를 대입해서 0부터 1까지 집어넣으시면 돼요. 좀 귀찮아. 그죠? 이게 좀 귀찮아요. 자, 그럼 솔루션 두 번째. 솔루션 2는 그럼 n분의 2k라는 거를 내가 x로 두는 순간 그럼 여기는 인테그랄 쓰고 0부터 어디까지가 될까? 2까지가 돼요. 돼요? 0부터 2까지. 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n분의 2가 dx니까 n분의 2가 dx니까 그럼 n분의 1은 2분의 1이야. 2분의 1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럼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는 f라고 쓰고요. 1 플러스 x가 되고 이쪽은 dx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거죠. 이렇게. 돼요? 그럼 얘도 결국은 약간 여기다 1 플러스 x를 대입해서 뭔가를 쓸 거기 때문에 약간 귀찮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솔루션 3는 뭐냐? 솔루션 3 그냥 아예 여기 있는 모든 걸 가지고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1 플러스 n분의 2k라는 거 전체를 x라고 두는 순간 그럼 얘는 뭐냐면 인테그랄 쓰고 이쪽은 이거야. 1부터 시작해서 두 개를 더한 것까지 갈 거니까 이쪽은 3까지 가고요. 얘가 이제 그냥 fx라고 쓰고 마찬가지로 얘가 n분의 2가 dx일 거기 때문에 그럼 이게 dx면 이쪽은 2분의 1이 되고 여기는 뭐냐면 이게 dx가 된다라고 쓰시면 끝날 거란 얘기죠.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약간 편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마 일반적인 계산은 이렇게 가는 게 약간 좀 일반적인 계산이 될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거 같은 경우는 몰라. 그냥 이거는 뭐 쓸만할 때 있을 때 그냥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뭔가를 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되고 무조건 이 문제의 특징은 뭔가 리미트 시그마가 나왔는데 여기 있는 일반항이 지수식이라든가 혹은 교대급수가 아니야. 그래서 뭔가 좀 다른 건데 여기 보면 n분의 k도 있고 n분의 1도 존재하는 순간 무조건 얘는 급수를 정적분이야. 이렇게 정적분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풀어주면 끝날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거니까 뭐 크게 별건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넘어가서 그러니까 그런 식의 문제가 엄청나게 나왔거든요. 별로 어렵지 않은 걸로 최근까지. 그러니까 여기도 2번도 마찬가지, 3번도 마찬가지, 4번도 마찬가지 다 뭐냐면 n분의 k랑 n분의 1이 다 보여. 그냥 대놓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일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5번 같은 경우도 그냥 1 플러스 n분의 2k 자체를 x로 두는 게 제일 편할 거란 이야기지 않나 싶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이거 윗끝 아래끝도 그냥 1부터 3까지 바로 가시면 되니까 그냥 빠르게 그냥 끝내버리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만약에 6번 같은 거 6번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것인가 라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어렵게 나와봤자 뭐 요즘은 그렇게 많이 어렵게 안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쪽이 자 그럼 이제 우선은 요 정도 있는 거를 좀 충분히 풀 수 있으면 되고요. 6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자 fx가 x 4x 대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플러스 4x 함수 플러스 4x 함수 이렇게 되는 거죠. 4x 함수 이렇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쪽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 플러스 k분의 1이에요. n 플러스 k분의 1이고 자 이쪽은 f라고 쓰고 여기는 뭐냐면 n분의 k죠. n분의 k 이거의 값이 얼마니?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한 거죠. 이거 이렇게 딱 얘를 가지고 구하래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좀 할 수 있으면 n간한 건 풀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문제가 그거거든요. 이게 있잖아. n분의 뭐가 있어야 돼요? 1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n분의 1이 없다? n분의 1이 없어요. 자, n분의 1이 없으면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잖아? 생각해봐. 여기 안에 있는 거에서 n분의 1을 만들기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그쵸? 그렇잖아. 자,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잖아. 그럼 뭔가 밖에 있는 걸 가지고 n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분수식의 특징, 분수식. 이게 되게 생각보다 좀 많이 쓰이거든요. 분수식의 특징은 같은 것으로 나눠도 같은 것 나눠도 같아. 돼요? 그럼 내가 n분의 1을 만들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럼 만들 수 있는 건 얘를 뭘로 나누면 돼요? n으로 나누면 n분의 1 아니? 근데 얘만 나누면 되니 안 되니? 안 되겠죠. 그럼 얘도 n으로 뭐하고?
나누고 쟤도 n으로 뭐하는 그 순간 나누는 그 순간 하트 공식 그죠? 이쪽은 n분의 1이고 여기는 뭐냐면 1 플러스 n분의 k가 되는 거고 얘는 f라고 쓰고 n분의 k가 되는 거예요. 돼요? 오케이? 그쵸? 자 그렇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리미트가 되고요. 그러니까 n을 이렇게 무한대로 보내고 이쪽은 시그마라고 쓰고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그럼 여기는 누구도 있고 n분의 k도 있고 그 다음에 n분의 뭐도 있다. 1도 있다는 얘기죠.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알겠죠? 자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인 것 같긴 합니다. 그게 뭐냐? 얘를 가지고 x로 바꾸는 방법과 쟤를 가지고 x로 바꾸는 방법인데 야 뭘로 바꾸는 게 낫겠니? 이게 생각해보니까 얘가 좀 짜증나요. 복잡하게 생겼어. 그럼 그냥 얘 자체를 x라고 주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인 거죠. 근데 물론 그냥 얘를 x로도 상관없어요. 맘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쪽은 n분의 k라는 걸 x로 바꾸는 순간 얘는 그냥 인테그랄 쓰고 0부터 1까지 이쪽은 n분의 1이 dx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dx고 얘는 dx 그럼 이쪽은 fx인 거고요. 자 이쪽은 이거 나누기 여기는 여기 이게 x니까 1 플러스 x다라고 쓸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돼요? 그래서 바로 바뀌어서 끝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하다는 이야기죠. 요즘은 이 정도도 안 나오는 것 같아 거의 보면. 그래서 여기는 4x 함수로 묶으면 공교롭게도 x 플러스 1 나오니까 그럼 얘랑 약분이 되니까 남는 건 이거 이퀄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4x 3승 dx가 된다로 끝날 거라는 얘기죠. 이렇게 가시면 뭐 충분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푸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바로 안 보여도 우리가 바꿔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어야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니까 그 정도는 좀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남은 것도 크게 별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8번 같은 경우 8번 되게 뭐라 그래야 되냐 이거 8번 같은 경우 잔망스럽잖아. 7번이랑 8번 같은 경우. 그러니까 7번에서 n분의 1이 없는데요 라고 하지 말고 여기서 이제 7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죠. n제곱분의 k라는 걸 얘를 n분의 1 곱하기 n분의 k로 뭐 하면 돼요?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얘야. n분의 1이 있어야 돼요. n분의 1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dx가 나온단 말이야. 무조건 dx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약간의 변형을 통해서 가면 된다는 이야기죠. 돼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진짜로 이거 그러니까 바로 나오면 맞추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별거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 갈 거기 때문에 무조건 n분의 1이 있게 만드는 거고요. 그런 연유로 8번 같은 경우도 잔망스럽게 지금 여기 n제곱분의 1이 앞에 있고 8번도 시그마가 되고 계산하는 걸 못하진 않을 거니까 여기 k가 혼자 떨어져 있거든요. 여기 k는 1부터 n까지 얘가 이제 f라고 쓰고 뭐 2n분의 k래. 이건 채워나면 되니까 그럼 여기 n 한 번을 이렇게 뜯어 올려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여기 n분의 k, 여기도 n분의 k가 있고 이쪽 n분의 1이니까 그걸 가지고 있으면 끝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조건 n분의 1이 있어요. 무조건 n분의 1이 존재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피곤하시면 그 문제라도 풀어야 된다 얘들아. 이거 문제 풀 수 있어야 돼.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알겠죠? 자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11번 같은 경우도 양변을 이제 n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루트 안에 있는 거를. 무조건이야. 알겠죠? 그래서 무조건 n분의 1과 n분의 k가 존재해야 되니까 그거고요. 10번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보이는 게 그냥 n분의 n 플러스 k는 그냥 하트 공식 쓰면 끝나니까 1 플러스 n분의 k가 나오니까 걔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고요. 그럼 13번은 어떻게 할까? 13번 얘도 그거잖아. 그죠? 13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앞에 있는 걸 못 풀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그냥 바로 보이는 게 뭐 어렵진 않으니까 그런 건 괜찮은데 13번 같은 경우나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n분의 1과 n분의 k를 만들어야 되는 게 좀 짜증나는 거거든요. 그럼 13번으로 갈게요. 13번 쓸 동안에 한번 풀어보세요. 쓸 동안에
자 이제 봅시다. 얘가 어쨌든 분수식이니까, 그러니까 약간 뭐 합리적인 의심 같은 경우라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차피 얘를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게 없잖아, 안 보이잖아, 그렇죠? 그럼 이제 뭐 얘를 가지고 똑같은 걸로 나누는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럼 혹시 뭘로 나눴니? 네? KN이요? KN? 그럼 KN으로 나누면 얘가 2고 이쪽은 n분의 KN이면 얼마니? KN으로 나누면 n분의 K 나누기. 그럼 여기는 KN이면은 KN 나누면은 n분의 K 제곱. 약간 얘가 좀 거시기하지 않니, 그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약간 합리적인 의심은 뭔가 n에 관한 걸로 나누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보면 얘가 n분의 어쨌든 1이 나올 거면 n이 여기 k가 몇 개 있죠? 최대? 3개 있죠. n을 몇 개로 나눌까? n분의 1이 2개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몇 개로 나누면 될까? 3개? 약간 더 쓰면 되는데 3개 해볼게요. 자, 그럼 n분의 k의 3승이고요. 얘는 3이라고 쓰고 n분의 k라는 거라고 쓰고 이거 제곱이고요. 그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고 여기는 그냥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싹 돼가지고 이렇게 딱 가면 이쪽은 이렇게 되고 그죠? 이렇게 되면 이쪽은 맞다. 그럼 이쪽은 얘는 그 n의 3승이니까 얘는 n분의 k의 제곱이라고 쓰고 이쪽은 n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이쪽은 얘는 플러스라고 쓰고요. 얘는 n분의 n의 3승이니까 이쪽은 n 제곱분의 2k이고 n 제곱분의 2k니까 n분의 2k를 한번 쓰고요. 그다음 이쪽은 얘는 이거 쓰고 얘는 n분의 1이다 라고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죠. 맞니? n 3승이니까 n 하니까 이거 안 되죠. 돼요? 오케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그냥 n분의 1을 이쪽으로 밖으로 이렇게 빼내서 n분의 1을 곱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쓰고 리미트라고 쓰고 n을 무한대로 보내고 시그마 쓰고 k는 되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자연스럽게 n분의 k라는 걸 x라고 치환하는 순간 얘는 그냥 인테그랄 쓰고 0부터 1까지가 되는 거고요. 이쪽 x니까 x 3승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자 이거 분해 이쪽은 x 제곱 플러스 2x가 되고 거기에 이제 dx가 될 수밖에 없다가 되는 거죠. 돼요? 그럼 이거를 미분한 게 3x 제곱 플러스 6x이기 때문에 그럼 3x 제곱 플러스 6x라고 쓰고 여기 3분의 1만 대입해주면 된다고 되죠.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이니까 그럼 얘는 뭐냐면 ln 그놈이니까 ln 쓰고 x 3승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1이 되고요. 그럼 이렇게 해놓고 이쪽은 얘는 0부터 1까지라고 쓰고 곱하기 3분의 1 쓰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면 끝날 거라는 얘기죠.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풀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4번은 알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는지 14번 같은 경우 마찬가지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15번 같은 경우도 그냥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쪽은 15번 같은 경우 이쪽은 그러니까 뭐 다른 건 별게 없어. 그냥 하는 건 괜찮은데 뭔가 좀 살짝 바꿔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무한대로 갈 때 여기는 뭐냐면 2n-k의 제곱, 그 제곱 분해 이쪽은 k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렇게 해보자면 그렇죠? 여기 제곱이 있으니까 n 제곱으로 나누고요. 이쪽도 n 제곱으로 나누자는 거죠.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는 제곱이 똑같으니까 안으로 들어가면 이야 이렇게 되는 거고, 이쪽은 나누면 n이 되고, 이쪽은 여기 이렇게 하나 쓰고 n분의 1 쓰면 둘 다 n분의 1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돼요? 알겠죠? 그런 방식이니까 어차피 얘는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2 빼기 n분의 k니까 여기에 이제 이렇게 제곱이 되고 이거 분의 n분의 k 곱하기 n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 n분의 1 존재하고 n분의 k도 존재하니까 이걸 가지고 치환하면 끝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맞출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찾아야 되는 건 여기서의 포커스는 n분의 k와 n분의 1을 파인드하는 게 가장 중요한 어떤 임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찾으면 끝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식정리를 통해서 무조건 얘가 나오도록 만들면 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오면 부담 갖지 않고 그냥 바로 풀어버리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즘은 어렵게 나오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18번도 마찬가지일 거고, 18번 이거 할 수 있을 거고, 19번도 마찬가지고,
20번도 크게 무리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7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20번이 교육청이잖아. 최근에 나온 거. 그러니까 이런 정도야.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말하면.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게 생각보다 어렵진 않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런 게 안 나와 있는 거죠. 우리가 직접 식을 세워서 가는 게 23번이거든, 23번. 그래서 23번을 좀 볼까, 23번. 어차피 다 비슷한 느낌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얘를 하고 좀 쉬었다 갈게요. 얘하고 좀 쉬었다 갈 테니까. 자, 23번 끝하고, 그다음 좀 쉬었다가, 부피랑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거 하고 이제 끝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대략적으로 한 번은 이제 다 나간 거니까 이제 그렇게 좀 약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23 기억 23.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러니까 n의 3승분의 1이고요. 여기는 n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6의 전체 제곱 플러스 점점점 n 플러스 3n의 제곱, 이거의 제곱. 그래서 그러니까 어렵게 나온다고 치면 그냥 도형이랑 연결돼서 나올 수도 있긴 한데 그것도 약간 좀 옛날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서 굳이 지금은 그 정도는 그냥 나오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이렇게 바꾸는 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3, 6, 9, 3n까지 가니까 시그마를 써요. 그냥 이렇게 시그마를 써서 얘는 이렇게 나옵니다. n 플러스 3k 여기에 전체 제곱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얘가 k는 1부터 n까지가 되고 n 3승분의 1이고 리미트 쓰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끝날 거라는 거죠. 돼요? 이게 끝이잖아.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여기 제곱이니까 여기 제곱을 이렇게 남기고 이쪽을 집어넣으면 여기 n제곱으로 나눠지게 될 거니까 그럼 여기는 이제 이렇게 쓰면 1 플러스 여기는 뭐냐면 n분의 3k다. 이거의 전체 제곱이 되고 여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가 나오고 여기 n분의 1도 어차피 k가 아니니까 이쪽 안쪽에서 상수 취급이니까 집어넣어서 n분의 1로 바꾸세요. 리미트라고 쓰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바꿔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돼요? 그런 식이에요. 별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니까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급수와 적분에 대해서 쫄지 말자 이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첫 번째는 이겁니다. 리미트 시그마. 얘는 인테그랄이 이걸 바뀐다. 인테그랄로 바뀐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n분의 k를 포함하고 있는 식. 포함하고 있는 식. 얘가 이제 뭐냐면 이쪽은 x가 될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여기에 따라서 n분의 1과 연관되어 있는 거, 연관. 여기가 이제 이게 dx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윗끝과 아래끝. 윗끝과 아래끝을 결정하시면 그냥 계산만 하면 끝난다는 계산만 하면 끝난다. 그러니까 이 형태로 가시면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여기 있는 순서를 다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충 그냥 다 보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서 빠짐없이 여기 있는 걸 몽땅해주면 이쪽에 있는 문제는 답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지 않을까가 됩니다. 그러니까 맞출 수 있는 건 맞추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럼 나머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제 풀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빠르게 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이제 여기에 따라서 그냥 만약에 n분의 k를 내가 x로 준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얘는 0부터 1까지입니다. 무조건 이거. 그리고 그냥 n분의 1 dx 이렇게 n분의 1 dx 이렇게 n분의 1 dx 이렇게 되고요. 일단 만약에 n분의 ak라는 걸 내가 만약에 x로 두면 무조건 그냥 0부터 a까지야. 무조건. 그리고 얘는 n분의 a가 dx가 됩니다. n분의 a가 dx 이렇게. 그 다음에 그냥 b 플러스 n분의 ak를 내가 x로 둔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여기는 n분의 a가 그냥 얘는 dx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부터 인테그랄 쓰고 b부터 얘부터 이거 두 개 더한 거, 얘부터 이거 두 개 더한 거. 그러니까 이것만 좀 기억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서 바로바로 계산해서 끝내주시면 문제가 어렵지 않게 풀릴 거니까 그러니까 쫄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진짜 많이 틀리더라고, 진짜로 정말로. 그래서 너네는 알 거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별로 어렵지 않을 거니까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되니까 쫄지 마시고 그냥 여기에 딱 맞게 가시면 요즘은 그냥 무조건 거의 맞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것 중에 좀 어려운 것들이 몇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 타임에는 아마 이거를 가지고 좀 연습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요즘 나오는 게 그냥 이것만 알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게 될 거면 구분구적법이라는 거를 우리가 배우고 넘어와야 되는데 수투에서 이미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까지 어렵게 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은 그냥 이 정도만 알고서 충분하니까 되게 잘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요즘.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니까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쉬었다가 하는 것도 그 부피와 적분 있잖아. 그거랑 평면운동 있잖아요. 얘도 쉬워요. 내용이 절대 어렵지 않아요. 절대 어렵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쫄지 마시고 이것도 되게 쉬우니까 가볍게 좀 보고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습을. 그래서 이것도
엄청 나오거든. 부피는 매년 나오는 것 같아. 이거는 부피는 매년 수능에 거의 매번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근 수능에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하니까 그러니까 올해 봐야지 알겠지만 그러니까 아마 올해까지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언제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그게 어렵지 않은 거니까 얘도 이제 풀어주면 좋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쉬었다가 부피와 평면 운동까지 끝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좀 쉬었다 갑시다.